자, 오늘 한국과 중국이 FTA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. 30개월 만인데요. 자, 천상철 차장. 네. 좀 궁금한 게 우리 산업 보호가 잘 됐고 또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가 나온 건가요?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으로는 세계 109위에 불과합니다. 내수 시장도 굉장히 작고요. 어떻게든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큰 내수 시장, 13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시장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,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국, 그다음에 미국, 유럽연합 이 세 개 가장 큰 경제 대국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. 예. 자, 그럼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좀 마련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번 그 FTA 체결로요, 이 연간 최대 규모인 연간 54억 달러. 그러니까 우리 돈 6조 원 정도의 관세 절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수출 기업으로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모든 분야에서 한 90% 정도의 시장을 양쪽에 다 열기로 했는데요. 빠진 게 있습니다. 중국은 쌀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와 절대 얘기하지 않기로 아예 그냥 쌀을 품목에서 제외했고요.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분을 협상에서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?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이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가장 피해를 입을 곳이 이제 농축 수산 이제 이쪽 식품 쪽에 아마 타격이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쌀은 특히 물론 우리나라 쌀 소비가 줄고는 있지만 이 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나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쌀 시장이 개방이 됐을 때 이 농부들, 이 농촌에서의 얻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였던 것이고 또 중국은 자동차 시장을 꼭 막아야겠다.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관세율이 한 22% 정도가 되는데 이게 허물어졌을 경우에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. 중국도 굉장히 자동차 사업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막고 싶었을 텐데 그 양쪽의 이익이 균형을 잡으면서 이번 부분에서 이 협상에서는 이 두 양쪽이 삭제가 된 겁니다. 예. 중국 시장이 좀 활짝 열린 것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박근혜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함께 또 단독으로 회동을 했는데요. 그 이야기도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자, 지금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 그 장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좀 밝아 보이네요. 예. 여러 가지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회담을 해서 옆에 윤병세 장관도 보이고요. 시진핑 주석의 얼굴도 보이는데. 예. 자, 지금 시진핑 주석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다른 때보다 밝아요. 그죠? 박근혜 대통령 바라보는 표정 늘 밝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또 꼭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 주석을 만날 때마다 중국의 고사성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우정을 오래 나눌수록 더욱 친밀해진다는 말처럼 친밀감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다. 이런 덕담을 건넸는데요. 보면 시진핑 주석 이 반대 왼쪽에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. 이어폰을 끼고 동시 통역으로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. 그 이유가 보통은 이제 순차 통역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정상회담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정상회담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다 보니까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바로바로 통역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대화가 됐던 거죠. 자,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을 텐데 그만큼 아마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오늘 또 아베 일본 총리하고도 만났었는데 그때하고 좀 표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때 표정은 굉장히 굳어 있던데요. 네, 사진이 준비됐으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는 오늘 몇 시에 만날지도 공지가 안 됐었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만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. 아베 총리가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. 자,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죠. 자, 표정이 굳어 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네요. 네, 대답도 안 하고요. 왼쪽 딱 돌아서 먼저 고개를 돌려버리네요. 네, 아까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과는 정말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말. 그냥 당신 싫어요 이런 아주 얼굴에 써놓고
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예, 있겠는데요. 일본 쪽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정상회담에 나섰다. 나 하고 싶지 않았는데 딱 그런 표정이었습니다. 네. 예. 어떻게 보면 좀 화난 분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그 얘기도 보면 이 중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비곡직,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다. 예.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답니다. 자, 지금 저 사진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렇습니다. 좀 제대로 하면 그 과거사 역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또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한일 관계, 중일 관계가 저 아베 총리의 고집 때문에 절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어느 정상이 좋아하겠습니까? 지금 예. 손을 손도- 내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잡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저런 잡고 부분에서는 싶겠어요.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우선돼야지만 이 한중일 세 나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저희 맨 앞에 전해드렸듯이 이승철 가수가 왔는데도 쓸데없는 그러니까요.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는 저 일본의 작은 저런 외교력을 가지고는 한중일 앞으로도 당분간 쉽게 다가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전상철 차장의 매서운 지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.